네, 일본이 내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문제는 일본 선박이 평형수를 오염수로 채워서 국내로 들어와 배출할 경우 우리 바다가 오염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마저도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베껴 예산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사회일보 윤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인터넷으로 짜깁기 대책을 만들었길래 윤성훈 기자 레이더에 잡혔는지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내년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3월쯤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일본은 핵 연료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주입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오염수는 원전 부지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부지 내에 저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염수가 계속 쌓이다 보니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처리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1km의 해저 터널을 뚫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원전 오염수 말 그대로 오염수입니다. 네. 양도 상당하고요. 이거 바다에 방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본 정부는 처리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이 없어져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를 방류한다는 게 일본 정부 측의 설명인데요. 예. 그러나 학계를 중심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리 과정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인데 전문가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가 있긴 하지만은 그 여과기에서 그 성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방사성 물질, 특히 삼중수는 남게 되고요. 일단 이게 방류가 되면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겠죠. 정부도 최근 열린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변국 국민과 건강,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네, 결국 우리나라의 국민, 우리나라 건강,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선박에 실린 평형수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후쿠시마 인근에서 들어오는 선박 평형수가 국내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박들은 운항할 때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바닷물을 채워넣습니다. 이게 바로 평형수라고 불리는 건데요. 평형수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그래픽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픽을 보시면 선박이 이제 후쿠시마 인근에서 평형수를 싣게 되는데요. 이 평형수가 만약에 오염이 됐다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염된 평형수를 싣고 우리나라 해역으로 들어와서 바다에 방류를 하게 되면 오염수가 곧장 우리 바다에 유입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 바다로 직배송될 수 있는 셈입니다. 아, 직배송. 네, 지금 윤성훈 기자 얘기하면서 화면으로도 보셨겠지만 그냥 고깃배가 아닙니다. 선박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평형수도 상당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 대책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사고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는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염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추산해 볼 수 있는 기초 통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부터 최근까지 후쿠시마 인근 9개 항에서 입항한 선박은 15,800여 대입니다. 이 가운데 평형수 배출 감시가 이뤄진 건 42건, 전체의 0.2%에 그쳤습니다. 네, 아까 런던 가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11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자, 이 정도 조사 실적이라면 문제가 있었더라도 아까 0.2%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해수부 설명은 어떤가요? 네, 해수부는 표본조사 차원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42건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행 조사 체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까지 평형수 오염 여부를 분석하는 데만 보름에서 한 달가량 걸려 선박들이 오염수를 배출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인근항에서 들어오는 선박이 평형수를 방류한다고 하면 오염 여부를 확인해 대처해야 하는데요.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다 보니 조치를 취하려 해도 취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해수부는 내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9개 항에서 들어오는 선박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장에서 1시간 안에 방사능 오염 여부를 분석해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6억 원의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추가 예산안까지 요청하면서 대책도 내놨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엉성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선 해수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네. 차량 휴대용 조사 장비, 개인 휴대용 조사 장비, 전문기관 용역비를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건 개인 휴대용 조사 장비입니다. 해수부는 개인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성능 분석표를 첨부하며 이 제품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인터넷 블로그의 게시물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수부가 예산안에 반영한 제품 성능 분석표는 개인이 2019년에 작성한 글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글 작성자가 방사능 위협을 다루는 글을 쓰며 일반인이 어떤 방사능 측정기를 사야 하는지 적어준 건데요. 작성자조차 일반인이 간이 측정기로 방사능을 점검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단서 조항을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게시물 작성자가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정리한 제품 성능 분석표를 해수부가 별도 검증도 없이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네, 별도 검증 없이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물을 그대로 베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좀 황당하게 들리는데 해수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우선 해수부는 실책을 인정했습니다. 급하게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넷 게시글을 참고에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꼼꼼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유입될 경우 국내 해양 생태계가 함께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조치가 준비가 좀 안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난 지 11년이 지났는데 사실 좀 대책을 부랴부랴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래도 내년 3월까지 좀 시간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도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또 추가 조치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사회 일부 윤성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